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여름 느낌이 부쩍 드는데요. 네. 이렇게 또 원장님과 함께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쭉 원장님께서 진료하고 계시는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사실 지난 2주간 양악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강의도 또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주간 미니 강의를 통해서 양악 수술이 이제 간단 수술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양악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턱의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악 수술 후에 부작용이 출현했던 환자가 턱관절 균형학 FCST요법으로 호전된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이 미니 강의를 통해서 양악 수술을 아직 못 해보셨던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하셨던 분들 계실 거거든요. 네. 간단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양악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 2주간 미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양악 수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는 위턱과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아래턱에 뼈를 절개를 해서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잘라낸 상태에서 다시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개골에 있어서 밑에 받침 역할을 한 게 아래턱과 위턱의 역할인데, 잘라내다 보니까 두개골, 뇌, 척추에 영향을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서, 턱뼈를 잘라내지 않고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제 그 방법이 더 안전하고 좋을 수도 있겠죠. 예.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한 예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1980년대 초반에만 해도요, 허리 디스크에 있어서 진단을 받으면은 무조건 수술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 디스크 수술이 한참 소개가 되고 발전이 되던 시기인데, 예. 그때는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병원에서 무조건 수술하라 했고, 환자분들도 디스크 수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디스크 수술했던 분들이 한 번도 없이 재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 사이에서 수술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재발이 되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그럼 수술을 하지 않고도 허리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시게 됐죠. 그런 시간들이 이제 흐르다가 환자분들이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하는 한방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가 낫는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시다 보니까 네. 이제는 허리만, 디스크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방 병원이 전국의 지점에 생길 정도로 이제는 무조건 수술을 하지를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네. 그것처럼 양악 수술도 지금 그때와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제 수술이 처음으로 나오고 활성화되면서 광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여성분들, 젊은 층에서 이제 수술들을 하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도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술된 지 10년 지나서요, 이게 수술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요. 근데 양악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을 때, 어떤 새로운 수술법, 의료 소비자들은 특히 자신의 몸을 위해서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의 현명한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몸은 나중에 천지차별할 수 있어요. 간혹은 이렇게 턱뼈 부분이 선천적으로 기형이거나 성장 과정에서 턱뼈가 자라지 않거나 선천적으로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 과다하게 양악 수술이 성행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에서는 FCST요법, 턱관절 균형 의학으로 양악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일 때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여기 보이는 두개골의 하악 상을 잘라내지 않고도 턱의 디스크를 이동해서 아래턱의 움직임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치아 교합을 변형시켜서 얼굴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 균형의학은 한 달 만에 수술한 것처럼 바로 변하지는 않아요. 네. 턱뼈를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6개월, 1년, 2년 서서히 얼굴 뼈의 조각들이 이동하고 치아 교합이 변하면서 양악 수술을 하고 난 한 달 후에 변화만큼이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천천히 변하게 됩니다. 네. 근데 동시에 얼굴형이 변함과 동시에 가장 큰 장점은 몸의 전신 증상이 좋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뼈를 잘라내지 않으니까
뇌에도 영향이 안 가고 목뼈에도 영향이 안 가고 척추의 균형을 잘 맞춰주니까 전신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턱관절 균형학 FCST 요법으로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무조건 디스크 수술을 하지 않듯이 턱에 이상이 있을 때도 무조건 양악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한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턱관절 균형의학인데 FCST 이 요법을 통해서 양악 수술 뒤에 부작용이 실제 호전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턱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다음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 20대 남자 환자분의 이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원음 방송에서 턱관절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어머님께서 이걸 방송을 듣고 아드님을 데리고 왔어요. 이 20대 남자 환자분이 턱관절 치료를 하러 온 이유는 턱관절 장애가 나타난 건데 왜 나타났냐? 턱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턱을 잘라내서 주걱턱은 들어갔는데 턱관절의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나타난 건데 이분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천천히 아래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네.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는 주걱턱으로 서서히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길어지죠. 주걱턱으로 나오니까 얼굴이 위아래가 길어지고 씹을 때 어금니가 잘 안 닿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시기라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주걱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턱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된 건데 네.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치아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턱을 잘라내서 이어붙인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정을 한 겁니다. 그게 20세 때 일이에요. 그래서 아래턱을 잘라내서 붙이니까 주걱턱은 일단 들어갔죠. 네. 얼굴은 일단 예쁘게 변했습니다. 턱을 잘라냈으니까 튀어나왔던 뼈는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게 문제인데 왜 부작용이 나타나냐면요. 이게 이분 엑스레이예요. 가져온 엑스레이인데 저한테 초진 진찰받을 당시 엑스레이인데 왼쪽 디스크하고 턱관절, 오른쪽 턱관절 디스크하고 입을 다물었을 때랑 벌렸을 때 심한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디스크의 간격이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겁니다. 입을 벌렸을 때 턱관절 디스크 한쪽은 다 빠져나오는데 한쪽은 다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턱관절에 불균형이 생긴 건데 턱은 잘라냈는데 턱관절은 균형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요분이 가져온 이제 엑스레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요분이 이제 처음 2011년 4월 1일입니다. 얼마 전인데요. 가져온 이게 제가 진료 차트입니다. 직접 요분 차트를 가져왔는데 20세의 나이인데도 한참 건강하고 기력이 넘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20세 남자가 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목이 움직임하면 우두두둑 소리가 심하게 나고 그 다음에 심한 두통이 생겼어요. 턱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턱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니까 두개골이 움직이면서 두통이 생겼고 무릎 뒤가 땡기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턱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다음에 뇌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턱에서 찌그덕찌그덕 소리 나고 얼굴이 비대칭이 돼요. 턱을 수술했는데도. 그 다음에 목이 일자목이 되는 겁니다. 목이 일자목이 되다 보니까 뒷목이 항상 뻐근하고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20대 초반 남자가 건강해야 될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심한 만성피로 목과 척추의 통증 그리고 두통, 불면 몸의 증상과 뇌신경계 증상까지 한꺼번에 튀어나오니까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요분은 어머님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모시고 오신 건데 제가 해드린 거는 턱뼈는 이미 잘라냈기 때문에 턱관절에 디스크를 맞춰준 치료를 한 겁니다. 네. 예, 좌우 턱에 지금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좌우의 균형을 맞춰준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FCST요법 턱관절 균형의학으로 4월 1일 날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은 상태인데 치료하고 오늘이 이제 5월 말이니까요. 턱관절 균형 보조 장치와 맞춤형 장치를 제작해 가면서 치료를 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경추 1번, 2번 교정을 하고 두개골과 전체 척추 교정하고 목과 턱뼈 근육 강화 인대
인대를 강하게 해주는 한약 복용을 해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치료 한 달이 되기 전에 이미 두통이나 불면이 없어지고 목과 어깨의 통증이 사라지고 턱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목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지 않고 허리가 안 아파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게 됐어요. 네. 나이가 젊다 보니까 치료 효과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빨리 좋아진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좋아졌냐? 턱 좌우의 균형이 틀어진 것을 맞춰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뇌의 균형이 맞고 척추의 균형이 맞으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턱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어머님이 다행히 일찍 데리고 와서 FCS 치료를 시작했고 나이가 젊으셨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빨리 좋아질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분이 이 턱관절 균형을 맞춰준 치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20대 초반 남자지만은 증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빨리 좋아져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요즘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 분 다 부모님들 다 웃고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네. 이처럼 턱관절 균형학 FCS 요법은 신속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좌우의 턱관절 균형을 대칭으로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듯이 턱의 이상도 무조건적으로 양악 수술이나 턱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보다는 턱뼈를 최대한 그대로 살려가면서 좌우 턱관절의 이상적인 위치를 맞춰서 균형을 맞춰주면 좋아진다는 FCST 치료법. 턱의 이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이 FCST죠. 턱관절 균형 의학에 대해서 임상 치료 효과와 함께 알아봤습니다.